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또 한덕수 총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국정을 협의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덕수 총리의 12월 달 나름대로 운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제가 사주를 보니까 사주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 자체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악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의 인품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칼이라는 게 쓰임새가 다 있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를 쓰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 능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분도 역시 그냥 관료 출신이지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만한 그런 자질, 정치적인 자질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기대의 난망이기 때문에 또 이분의 12월 운세도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엄중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파하고 타개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국을 윤 대통령이 회심의 반전 카드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되고 또 윤 대통령 또한 잘 되셔서 이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반전 카드 생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여기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국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또 사실은 이거보다 좀 강하게 해도 되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다듬어서 정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김문수가 지금 이 양반이 현재 장관을 하면서 청문회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각광을 받았는데 장관을 하면서 지금 조용하고 또 야권에서 일부러 김문수 장관을 터부시하고 일부러 외면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뭔가 이슈화를 터트리는 게 좀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김문수 장관을 한덕수 총리를 경질을 시키고 김문수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김문수냐, 김문수 장관을 총리 후보를 내세워라.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전국의 흐름을 김문수 카드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김문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미 지금 스크래치가 한동훈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야권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크래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동훈이 문제되면 되지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이 유구시에 그것을 충분히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만큼 기대만큼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없다 봅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을 만약에 총리 후보로 내세우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가는 화살이라든 이런 게 분산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론이고 뭐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일종의 충격적인 요법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요법을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겠죠. 그럼 인사청문회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총리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청문을 채택하고, 물론 채택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온갖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맞으면 안 돼요. 만약에 통과되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라. 그래서 충격적인 요법을 써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가 약합니다. 대가 약한 한덕수 총리가 타개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리가, 아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한 것을 대거리라고 하나요? 대가 약하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김문수 장관하고 나이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나름대로 그래도 큰 용꿈을 마지막으로 꿀 수 있는 사주지만, 한덕수 총리는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이 강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정치를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해서 뭐 한다 그래도 영이 쓰지 않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훨씬 더 짐만 지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덕수 총리의 12월 달 운세도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가 약한 한덕수 총리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타개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할 때예요. 물론 청문회 통과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뭐 청문회 통과가 못 된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이제 전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관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시키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대받아치면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분산 효과도 있으면서 김문수 장관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딜을 볼 수 있는, 지금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가 강한 사람, 지금 김문수 장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김문수 장관을 이야기하냐, 이분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화기가 필요한데, 김문수 장관이 그런 기운, 대가 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같은 경금일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만하고, 또 이 기가 굉장히 센 분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분은 옛날에 노동운동하면 감옥도 갔다 오고, 어느 정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주의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이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신묘년생이고요. 토끼띠고, 그리고 정유월에 경우일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경금을 갖고 태어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경금인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줏대 뭐 이런 것을 뭐 줏대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줏대도 강하고요. 의지, 또 관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금화교역.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지만, 이분은 화도 갖고 있고요. 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들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인, 칼과 같은 신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 양인살을 갖고 있습니다. 양인살, 유금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겁재보다도 훨씬 더 센 기운이에요. 이분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격이라든지 대쪽 같고 굽히지 않고 양인살의 기운까지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대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칼을 당금질해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거기에다 굽히지 않는 그런 양인의 기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기가 정화, 오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필요한 기운이 갖고 있고, 또 경금은 굉장히 강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상 이분은 지금 정치할 스타일이고, 관운이 그래도 있는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장관까지 했겠죠. 어떻게 보면 관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좋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분의 지금 운기는 66 경인대운에 와 있습니다. 경인대운에 와 있고, 인이라는 것은 지금 오하고 같이 합의돼서 이 관운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그런데다가 25년 을사, 26 병우 다 관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분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대로 이분을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전국을 전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김문수 장관이 만약 총리가 안 된다 그러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김문수 장관을 전국적으로 띄우는 효과가 되고요. 또 청문회 한 3일 하면서 집중 포화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날아가는 화살, 언론에서도 총리 후보를 바꾼다면 쇼킹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권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탄핵이 당한 게 아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인사권을 뭐 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돼요. 할 거 하는데 김문수 장관 빨리 만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한동훈 다 의뢰 일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도 다 일주. 윤석열 대통령은 을목이 와가지고 다 합의기원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고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지금 일단은 김문수 장관을 총리 후보 카드로 충격적인 요법을 쓰기 위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장관은 또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딜을 봐서 김문수 장관을 전국적인 지금 뭐 이 국민의힘에는 뭐라 그럴까요? 좀 대통령 후보 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주의 기운 기세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사주고 김문수 장관은 상당히 강한 사주다. 그리고 관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인살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카드가 최상의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사주, 역학, 뭐 명리학 이런 걸 통해서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